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영어회화, 뭐 성인부터 시작해서 꼬마 친구들까지 영어회화 공부 열심히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학생활하고 해외 이민생활하고 해외생활하지만 영어회화의 정의가 뭐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이렇게 대형 서점에 가면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영어 회화 관련 서적이 아주 엄청나게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던 시절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수년간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영어 회화라는 게 뭘까요? 제가 제 그 와이프한테 농담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슈퍼마켓 가면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물건 사면 됩니다. 근데 물건 사고 카운터에 올려놓고,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 영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뭐 우체국 영어? 우체국 영어 여러분, 그냥 보내는 나라랑 주소 써서 주면은 그쪽에서 말해줘요. 물론 좀 답답함은 있겠죠. 뭐 배로 보낼까, 비행기로 보낼까, 뭐 빠른 우편으로 보낼까, 등기로 보낼까, 뭐 답답한 건 있겠죠. 그렇지만 영어 못한다고 그런 거 해결 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동네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거요? 뭐 날씨 이야기나 하겠죠. 친하지 않으면. 여러분, 과연 영어 회화의 정의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 회화는 정말 허울인 거예요, 여러분. 허상인 거죠, 허상. 진짜 뭐 통계 자료로도 그 미국인 기준, 뭐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 기준으로, 영어권 국가 사람들 기준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은 뭐 한 2천여 개 미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어떤 통계에서는 그 80% 이상은 한 5, 600 단어에서 다 끝난다고 합니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5, 600 단어만 알면 우리가 영어가 회화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 회화라는 건 자기가 직업.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행 가서 하는 영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서 영어 못해도 여행 즐겁게 잘할 수 있습니다. 뭐 패키지 투어나 이런 거 가면, 투어 여행 가면 영어 못해도 여행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뭡니까, 여러분? 영어를 한다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직업적으로는 자기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영어가 좋은 영어고요. 그럼 우리 영어 회화는 그런 측면의 영어 회화는 아니잖아요. 그럼 영어 회화는 뭘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땐 이렇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사무직이에요. 그럼 내 직장 동료들하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일 얘기도 하겠고, 뭐 가족 이야기도 하겠고, 아이 이야기도 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그냥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공부한다고 내가 우체국에서 쓰는 표현, 그리고 뭐 요즘 뭐 예전에 있었죠. 뭐 미국 20대가 쓰는 표현. 여러분, 미국 20대도 다 다른 표현 씁니다. 동네마다, 지역마다, 주마다 정말 달라요. 영국만 해도 땅덩어리는 조그맣지만 다이얼렉트도 정말 다양하고요. 지역마다 쓰는 용어들이 정말 다릅니다. 뭐 20대가 쓰는 미국 영어? 그 20대 뭐 다 확인해 봤습니까, 여러분? 그 난센스라는 겁니다. 난센스. 코미디죠. 한국에서나 먹힐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테마인 겁니다. 뭐 직장인이 쓰는 영어. 여러분, 직장인이 쓰는 영어 직접 체험해 보셨습니까? 외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다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내가 영어 회화 학원 뭐 몇 년 다닌다고 그게 커버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자기 만족이랑 자기 심리적인 위안을 삼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거 응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영어 공부는 솔직히 그냥 자기 만족이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어 능력이라는 거는 자기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영어 능력을 갖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영어를 갖춰야 되는 거고요. 진짜 만약에 여행만이 목표라면 그냥 여행만을 위한 영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뭐 여행만을 위한 영어 특별히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책 한 권으로 끝내잖아요. 뭐 여행에 필요한 필수 영어.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마저도 이제 거의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다 뭘로 합니까? 온라인으로 그냥 다 해버리잖아요, 요즘은. 뭐 비행기 티켓팅까지, 체킹까지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무슨 영어가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여권이나 보여주고 비행기 표나 보여주고 그런 거죠. 물론 어떤 이슈가 있으면 영어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면 여러분 조금 더 당황스러움은 피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영어 회화라는 허울 좋은 말에 한국
그 영어 교육이 너무 올인하는 것 같습니다. 뭐 초등학교 때는 원어민 선생님한테 영어 회화 배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영어 회화 학원 보낸다고 칩시다, 여러분. 원어민 선생님 영어 회화. 그러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배웠을 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갔을 때, 어느 정도 영어 할까요? 제가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영어는 여러분, 조기유학 나와서 해외에서 한 3-4달 살면 그거 다 커버하고 남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 열심히 보내시죠, 여러분? 영어 유치원 1년, 2년 다닌 기준으로 캐나다에서 한 초등학교 저학년 기준으로 한 학기 정도, 반년 정도 생활하면 그거 다 커버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월등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치열하게, 영어 유치원도 치열한 곳은 치열하게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 역량은 갖출 수 없겠지만 영어적인 능력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화라는 거 참 이거 허상입니다. 허상. 영어를 제대로 자기의 목적에 맞게 공부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남들이 그냥 회화 공부한다니까 나도 회화 공부하지. 회화 공부가 뭔데요, 여러분? 여러분, 직종에 따라서 대화하는 게 다 다릅니다. 의사들의 대화가 다르고요. 엔지니어들의 대화가 다르고요. 컴퓨터, IT 종사자들의 대화가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개인 자영업 하는 분들의 또 대화가 다 다른 거고요. 자기의 관련 분야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그런 거를 못해요. 자기 관련 분야의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관련 분야의 영어는 그래도 어떻게 해결하는데 직장 동료들하고 이렇게 회사 밖에서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너무 고민이에요. 외국 생활 하시면 그런 분들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거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자꾸만 만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언어 문제, 딱히 언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엔지니어로서 직장 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 할 수 있는데, 내가 밖에서 동료들 만났을 때, 물론 언어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어색은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직장 동료라는 같이 공유하는, 우리의 공유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과의 래포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말만 잘한다고 제가 낯선 사람이랑 친구가 금방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랑 제가 친구가 금방 되겠냐고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은 자꾸만 많은 시간을 접하고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그리고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과 접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이 자꾸만 소통을 하잖아요. 그럼 언어는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일상생활의 일상생활의 영어 능력을 높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과 소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가 기준으로는 어떻습니까? 산책하다가 눈만 마주쳐도 서로 인사합니다. 헬로우.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원 같은 데서 벤치에 앉아 있다가도 서로 눈 마주치면 서로 인사하고 대화 시작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한국은 그게 어색한 사회지만 서양 사회는 그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고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확 뒤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떤 허상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 영어를 자기의 목적에 맞게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장보기 합니까, 여러분? 네? 학생이 무슨 비즈니스 영어 합니까? 아니잖아요. 학생은 뭡니까? 자기 해당 학년에 맞는 그런 공부를 영어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엄마 아빠들은 뭡니까? 자기의 목표에 맞는 영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목표가 영어 회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외국 생활 하실 때도 어떻습니까? 조기 유학 때문에 해외로 나가시는 부모님들, 아이들 학교에서 편지 같은 거 늘 옵니다. 스쿨에서 레터들이 정말 자주 옵니다. 그거 읽으실 수 있는 영어가 정말 당신한테 필요한 영어입니다. 은행에서 레터 같은 거 날라올 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보험 관련해서 내가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갔을 때 그거 얘기할 수 있는 게 내 영어 능력입니다. 내가 미국의 어떤 특정 주에서 쓰는 유행어를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예전에 경상도에서 90년대 유행했던 단어들을 막 쓰면서 한국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재미는 있겠죠. 신기하겠죠. 하지만 그거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영어는 여러분 꼭 미국 영어도 얼마나 다양한지 아십니까? 영국 영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공용어로서의 영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국어 액센트가 있다고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뭐 유행을 못 따라간다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으십니다. 항상 기본이 되는 영어로 시작하셔가지고요. 어디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사람들만이 쓰는 뭐 유행어 같은 거 여러분 그 시대에 맞춰서 쓰면 참 센스 있는 거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참 볼품없습니다. 우리말도 그렇죠. 제가 말할 때마다 여러분 짱이에요. 맨날 이래봐요. 그거 요즘 시대에 맞습니까 여러분? 아주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래도 오랜 기간 영어 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제 자신이 맨날 영어를 사용하면서 유학생활, 이민생활 하면서 그리고 제3세계 다른 나라에 또 생활하면서 느낀 거를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영어 회화라는 그런 허울 좋은 말에 빠져서 여러분과 특히 여러분 아이들의 그런 영어를 망친다는 표현은 좀 극단적이고요. 아이들이 좀 올바른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말 아이들의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그래도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게 오늘의 제 주제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